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판결 선고가 난 건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임대인 측을 변호해서 집행유예 사례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 A씨는 2021년 11월경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업자라고 하는 X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X는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접근해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죠. 임차인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인데 실제 들어와서 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금리가 낮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주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것인데 법적으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이를 도와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만 원을 스스로 주겠다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고, 결국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 승인이 나서 임대인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출금 1억 원이 들어오자 본인 스스로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는 자칭 그분에게 9,500만 원을 송금했고, 그 9,500만 원이 이제 임차인 모기든지 총칙이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나눠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2023년경 관할경찰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사기 공범이라고 소환 통보를 받게 됐고, 그때서야 이제 자신도 전세대출 사기의 공범이라는 사실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이게 법적으로 사기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이 법적 절차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유죄가 맞습니다. 유죄가 맞고요. 대신 양형의 문제, 실형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느냐, 벌금형을 받느냐는 건데, 이제 저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80시간에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500만 원 정도를 피해금으로 환산했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이제 총책이 있고 임대인 모집책이 있어요. 임대인 모집책은 이게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임대인을 꼬시죠. 부동산 소유자를 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 모집책도 꼬셔요. 임차인 모집책은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돈을 주면은 매달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꼬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임차인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이거를 전세 대출 사귄 걸 알면서도 급하게 이제 몇 천만 원이라도 얻어서 나중에 개인회생을 파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임차인은 일단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니까 1억 원에 대한 채무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임대인도 이제 사기죄의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한국주택공사가 보증을 해요. 그럼 은행이한테 돈을 안 갚으면 한국주택공사가 변제를 한 다음에 구상금 청구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과 모집책과 총책,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세대출 사기란 집단 사기의 공동정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한국주택공사가 이제 은행한테 대위 변제를 한 다음에 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총책들을 전부 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임차인은 돈이 없고, 임차인은 대부분 청년이니까 돈이 없고, 이 돈은 이제 관련된 공범들한테 다 돈이 흩어져서 없죠. 그러면 결국 이 돈을 누가 갖게 돼요? 임대인이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대인은 왜 갚아요? 임대인은 재산이 있으니까. 결국 이게 제가 갑자기 설명드려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은행한테 1억 원을 변제하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그러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가 이 1억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먹었던 1000만 원을 먹었던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배상해야 됩니다. 연대해서. 누가 1억 원을 갚든 상관없어요. 누가 1억 원을 갚든. 즉 연대 채무라고 하잖아요. 누가 갚든 상관없이 나한테 1억 원을 내놔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럼 청구 소송을 당하면 임대인은 이 돈을 갚아야 돼요. 왜냐? 나만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 불법행위 총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임대인 명의를 잠깐 빌려주면 500만 원 먹으려고 이 가담한 사람들이 졸지에
1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되고, 물론 1억 원의 채무를 갖고 그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구상 채무에 따라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것과 연루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